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3학년 세계지리와 여행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욱 선생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그리고 여행지리와 관련된 안내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여행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의 웅장함 그리고 이 자연의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을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하트섬인데 어떻게 이러한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졌을까요?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지형인데요. 마치 인디언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리 외곽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문자 같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지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하지 못한 곳에 대한 어떤 호기심, 탐구심이 뛰어난 그런 학생으로 성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잔뜩 묻어있는 곳인데요.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미가 부여된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난민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불과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도 난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난민 문제는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이 생겨서 희망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희망은 어쩌면 잘 사는 나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며 그 지역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장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란 이 장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한 장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애정을 가지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 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공간과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와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경영 분야라든지 방송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라든지 법학, 사회학, 행정학, 건축, 농축산이나 생명공학, 도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진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리 과목입니다. 먼저 한국지리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이 한국지리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조금씩만 더 심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개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흥미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 환경과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서비스업, 공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그 다음에 도시와 지역 개발, 그 다음에 인구와 그 다음에 이주 또는 다문화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우리 사회의 이슈와 관련 지어서 살펴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진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잘 연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이 한국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도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세계 자연환경을 통해서 세계 여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세계의 다양한 문화, 종교, 자원,
인구,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글로벌 리더로서 나아가는데 이 세계 지리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과세특을 만들기에 최적의 과목이 바로 세계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사탐 선택자 수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는 4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이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행지리입니다.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보다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자연, 문화, 인류 공존, 그 다음에 현지 주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여행지를 탐색하면서 이제 교실에서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의 과목 선택 만족도 1위에 빛나는 과목이 바로 이 여행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행지 탐색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여행지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6가지 핵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리적 감성, 자기관리 이러한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사실 여행을 통해서 이 6가지를 모두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과목이 여행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따라서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다채롭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질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리 시간에 만나기를 해요. 그때 봅시다. 사회문화 교과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이 사회문화 소개 자료인데 가장 먼저 이제 사회과에 어떤 선택 과목의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사회문화 교과를 맡게 됐는데 고등학교 사회문화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거랑 관련해서 간단한 소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장에는 수능에서 얼마나 많이 응시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또 난이도와 내용이 어떤가, 그리고 공부 방법, 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관련 학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사회과 선택 과목의 종류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사회과는 크게 4가지로 갈라집니다. 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일반사회 교과 3과목 중에 사회문화라는 교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사회는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이렇게 배우는 교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이 합쳐진 사회문화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할게. 2번 고등학교 사회문화 소개 이 내용 보면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사회문화 과목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문화적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이 단원으로 넣어놨다. 그래서 단원 내용 요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내용 요소는 크게 5가지예요. 5가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개인과 사회구조, 문화와 일상생활, 사회의 계층과 불평등, 현대사회의 사회변동 이렇게 크게 5가지인데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순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1단원, 2단원, 그리고 4단원, 5단원은 사회학과 관련된 거고 3단원만 이제 문화인류학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학하고 문화인류학 내용 중에 이제 사회학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각각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1단원에서는 일단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 배우고 자연현상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회문화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그걸 보는 관점, 즉 이론을 배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탐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도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제 배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으로 가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화 등 이제 여러 가지 각종 개념을 구분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지위, 역할 갈등, 사회 집단의 종류, 사회 조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일탈이 무엇이고, 일탈 이론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개념 위주로 배우게 될 거고, 3단원에서는 문화랑 관련된, 개념들을 배우고, 다음 4단원에서는, 사회계층과 관련된 이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된 사회 변동 이론, 세계화 정보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다른 과목과 이제 비교해서 응시자 수가 어떤지 보도록 할게. 지금 여기 순위를 보면 1등은 생활과 윤리죠. 그리고 2위는 사회문화입니다. 근데 비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표본이 많아서 등급과 관련해서 조금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교과에 비해 월등하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많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밑에 선생님이 이 자료 갖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학습량이 사회문화는 적어요. 맞죠? 그리고 진입장벽,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보면 특히 경제 같은 과목은 좀 진입장벽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 왜? 내용이 처음 들어갈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진입장벽이 높은데, 사회문화에 관련돼서 이 사회문화 교과의 개념들은 되게 평이하고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문제 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공부 방법하고 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그 내용 요소에서 설명했을 때 보면 대부분이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고, 다른 교과에 비해서 이제 개념의 양은 좀 적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오개념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죠? 왜냐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 용어들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오개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빠르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개념 위주로 천천히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능 준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표에 제시된 대로 절대적 학습량은 적은 편이며 진입장벽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 수준에 있어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데 왜 이게 높은 편에 속하냐? 4단원 때문이에요. 4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에서 표분석 문제가 모든 사회만 탐구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제대로 개념 위주로 공부한다면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관련 학과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사회문화 내용 볼게요. 당연히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회학과와 인류학과, 그렇죠? 문화인류학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는 왜 관련이 있냐면 아까 4단원에서 여기 4단원에 보면 사회 불평등 배우면서 사회복지제도도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일반 사회교육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신학과, 종교학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문과 계열에 있는 다른 사회과학학부, 대표적으로 뭐 경제, 경영 이런 걸 뜻합니다. 인문학부, 언어학부 등 모든 인문계열 학과에 관련이 있는 교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그런 교과에 가고 싶으면 이 사회문화 과목을 이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간단히 사회문화 소개해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나 그런 내용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3학년 담임이고요. 또 2학년 생활과 윤리, 3학년 윤리와 서상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윤가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고도 2학년 담임 선생님, 그리고 똑같이 2, 3학년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권혜창 선생님이라고 한 분 더 계세요. 이렇게 두 명이서 우리 학교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들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올라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면 좋을지 지금 좀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윤리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요. 2학년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서상 이렇게 있고요. 3학년 때 또 다시 2학년 때 선택하겠지만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이 또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전에 배웠던 과목을 딱 생각을 해 보면 도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도덕과 같을까요?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이 교과서들 좀 있나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요 과목에 대해 요 교과서 되게 많이 배웠다고 들었고 요 교과서도 좀 배웠었죠. 그죠? 좀 기억을 되살려 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 한 3년 전, 4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배웠었나요? 도덕 시간에? 아마 첫 시간에 욕구와 당위, 내가 가진 욕구는 뭔지, 내가 꼭 해야 되는 당위는 뭔지 이런 거 배우고 막 김연아나 아니면은 그 유재석 같은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배우면서 롤모델 삼아서 '나는 어떤 인간이 돼야 되는가.' 일단 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친구랑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 뭐 다문화 사회도 배우고 지구촌 사회도 배우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반경을 넓혀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뭐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는 이 자연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가는 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걸까?'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네, 선배들 많이 물어보면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한 친구들도 많고요. 역시 이게 명문도답게 어려운 것들을 기억하더라고요. 막 칸트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막 거의 마지막에 배웠을 텐데 지구촌 시대 윤리 막 이래 가지고 도덕 이래서 여러분들 막 빨대 쓰는 거 막 줄이고 그리고 뭐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데에서 막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요런 것도 배웠을 것 같아요. 그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 도덕이랑 윤리는 사실 어원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둘 다 똑같이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하는 건지, 무엇이 올바른 건지, 행동에 있어서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과목적으로 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덕 시간에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 나무로 친다면 나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로 커야 되고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지를 본다면 윤리는 이제 그 나무가 자라가는 과정을 연구를 합니다. 즉 아까 육구와 당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성선설, 성악설을 배운다고 했죠. 그럼 왜 선한지, 왜 악한지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 관계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치면 그 배려가 대체 뭔지, 왜 배려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뭐 지구촌 시대 윤리를 배웠다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우리 의무인가? 그렇다면 왜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건지. 왜에 대해서 묻고요. 또 사회에 대해서 쪼끔 더 넓은 아까 나무로 친다면 숲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제일 처음 배우는 과목이 통합사회죠. 통합사회 시간에 우리 배우는 교과서 아마 요거죠, 요거. 요거 보면 이렇게 안경이 그려져 있는데 왜 안경이 그려져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중에서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아마 1 단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윤리적 관점 배웠던 내용이 아마도 뭐 행복이라면 행복을 되게 어떻게 바라보는지 학자마다 다르게 바라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보고 사회의 행복에 대해서 분석했잖아요. 이게 다 윤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서상, 그리고 이런 윤리와 서상이랑 생윤에 나왔던 사상가들을 조금 더 깊게 막 고전을 읽으면서 더 깊게 탐구하는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도 3학년 진로 탐구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은 뭔지, 그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공통적인 목표는 도덕적 인간이 되는 방법, 그리고 정의로운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목이 바로 윤리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는 사상가들, 여기 좀 아는 사람들 있나요? 공자, 뭐 장자, 무의자연 이러고 좀 기억나죠? 요 사상가들, 동양 사상가들 나오고요. 그리고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선생님 아마 윤리 시간 첫 시간에 요 그림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공부할 텐데 아마 이렇게 급식 먹으러 가는 길 아니면 급식 먹고 산책하러 나가는 길, 그 길목에서 그림을 봤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옆에 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요 사람은 왜 이렇게 위를 보고 있고 요 사람은 왜 이렇게 땅을 내려보고 있는지. 지금 통사 시간에 배웠던 행복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죠?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손을 아래로 말하고 있고 이상세계를 강조하는 플라톤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월계관을 쓰고 노인과 아이들에게 예쁘게 책을 읽어주는 에피쿠로스도 있고요.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가들을 토대로 배우는 과목인데요. 윤사는 아까 말했던 사상가들, 동양윤리, 서양윤리 사상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지로만 딱 보더라도 이렇게 사상가들이 나오죠. 막 석가모니도 나오고요. 우리 집회에 나오는 이황희 선생님들도 나오고요. 쌤 방금 설명했던 뭐 플라톤이랑 에피쿠로스도 나옵니다. 동양, 서양, 사회사상 이렇게 더 깊게 윤리란 뭔지 각자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윤리와 사상이고요. 요것들을 이제 생활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석가모니가 지금 막 사람들이랑 책을 읽고 있죠. 그리고 요 이황이에 따라서 막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예술에 대해서 또는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동물들에 관해서라든지 동물들 이 권리 있습니까? 인간이랑 동물이랑 차이가 있는 걸까? 동물들도 실험하지 말아야 되나? 인간들처럼? 아니면 이 동물 복제 같은 거 괜찮은가? 공장식 축산 괜찮은가? 그리고 사회 정의 이런 식으로 이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 문제 아까 선생님 얘기한 종교, 예술, 뭐 의료 아니면 과학, 기술, 사회, 뭐 동물 권리, 환경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여기 표지만 봐도 좀 느껴지죠, 그죠? 윤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유는 이거랑 관련된 생활 전반에 걸친 윤리 문제에 대해 탐구합니다. 우리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단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유교, 불교, 막 도가, 그리고 서양 윤리 사상, 막 신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동양, 서양, 사회 사상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윤리와 사상은 사상이라는 게 생각사의 생각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거,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등등에 대한 생각의 체계입니다. 생각을 정리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공자 아니면 석가모니, 아리스토텔레스, 뭐 벤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게 윤리 아니냐? 우리의 마음, 사랑 이게 윤리 아니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윤리 아니냐? 뭐 우리 동자승은 아마 모든 것이 다 인연이지요라고 하고 있겠죠. 이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각자 생각하는 올바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윤사는 공부량이랑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사상가들이 한 말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문제 풀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거의 뭐 20년 가까이의 문제 유형이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딱 공부만 해 놓으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릴 이유가 많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요런 사상, 철학 요런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요. 여기 지금 보다시피 막 생명성, 가족윤리, 사회윤리, 과학윤리, 문화, 평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보니까 인공임신 중절, 사랑, 유전자 조작,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는가, 과학기술은 뭐 이 윤리적 책임이 있는가, 정보 리터러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대중문화, 막 종교 막 이런 것들 다루고 있죠. 말 그대로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옳고 그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 내려 봤는데요. 코코 영화 보셨나요? 여기에 나오는 죽고 나서의 세계가 나오죠. 죽고 나서의 세계는 과연 어떤 건지. 선생님 최근에 봤던 이 기사인데요. 코로나 백신 누구부터 맞아야 하는지, 이 나눔, 분배에 대한 정의는 어떤 기준이 올바른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을 받았던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이 기생충, 거기에 나왔던 사회 불평등 문제, 그리고 선생님 최근에 화장품을 시켰는데요. 여기 요렇게 막 귀여운 옥수수 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포장재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얘는 사용하고 그 변기통에 버리면 그냥 녹아서 사라지더라고요. 옥수수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재작년에 낙태죄가 사라졌죠. 이 낙태죄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동물들에 관한 거. 지금 요 옥자 영화를 포스터를 보면 공장으로 되어 있죠. 동물들을 먹는 과정에 있어서 공장과 같이 공장식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분 초딩 때 많이 봤던 후아유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다뤄지는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손흥민 같이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시나요? 그런 거. 그리고 아일랜드라고 하는 2019년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다고 썩고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은 인간 복제가 된 복제 인간들입니다. 왜 복제를 했을까요? 장기 이식을 위해서. 이거 괜찮을 것 같나요?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생활과 윤리입니다. 생류는 아무래도 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좀 낮은 편이고요. 공부량도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좀 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응용하는 문제가 많고요. 또 교과서 외적인 부분, 시사랑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또 있고, 또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생활 부분에 적용하는 거라서 논리력이나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한 과목이긴 해요. 하지만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1등인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도 좀 쉽고요. 과목 난이도나 공부량이 적어서 이상 등급을 받기,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기에 굉장히 유용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를 배울 때 나에 대해서 배우고, 나랑 가까이 있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업은 어떤 직업이 좋은 건지, 내가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물들, 자연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어떤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신과 같은 요 관계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윤리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활동이랑 평가는 성찰하는 거,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사회를 탐구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결론으로 윤리적 실천을 하는 거를, 이 과정을 활동으로 두고 또 평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사는 타이포셔널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을,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설명하고 뭐 글을 쓰는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생윤에서는 지금 직업윤리 강령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윤리 사상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내가 나중에 미래의 직업을 가졌을 때 나는 이 윤리 사상을 좀 차용해서 이렇게 원칙을 만들겠다. 첫째,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하겠다.
둘째 단은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강령을 만드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윤리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고정과 윤리는 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3시간 중에 1시간은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 그 고전이랑 관련된 내 생활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주 기록을 하는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랑 어떻게 배울지는 모르지만 성찰하고 탐구하고 실천하고 이 과정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선생님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 이거를 좀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좀 연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그리고 나를 올바름의 기준으로 나를 더 깊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탐구하고 싶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뭐 그 외에 장점들은 이제 독서 활동 그게 빠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생륜이나 윤사나 고전과 윤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업 바탕 내용 자체가 서상가들의 책, 고전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독서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고 세특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또 기를 수 있고 윤리를 하나를 선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좀 잘 맞는다 싶으면 윤사, 고전과 윤리 요 내용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과목 간의 연계성이 너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는 직업, 그리고 진로 요런 거에 대해서 또 진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직업적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사람으로 살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내 직업으로서 가장 윤리적인 방법, 행복한 삶, 그리고 올바른 삶,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그 정의로운 역할을 맡는데 윤리 과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참고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친구들만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졸업한 선배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윤리 과목 때 배운 내용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면 동물자원 품질과에서도 윤리를 다루고요. 건설공학과 리더십, 인공지능과 철학, 시장과 윤리, 간호윤리, 생명의료윤리, 공학윤리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과목, 모든 학과에 있어서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이 연계되기도 하고요. 또 요거는 작년에 이 서울대에서 봤던 면접 구술고사 그리고 인적성 면접인데요. 보면 이 인문학 관련된 과에서는 공공미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의과 대학에서는 뭐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채식주의, 우리 이제 생륜에 들어가면 채식주의나 아니면 공장식 축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런 거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뭐 피터 싱어는 동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치의학과에서도 보면 임산부 배려석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제시문 2에 보면 전차 딜레마 실험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 전차가 지나가는 요 길목에 우연히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전차가 지금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아무 죄 없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부가 그치여서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근데 내 옆에 요 레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레버를 돌리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 전차가 사용하지 않는 어느 다른 길로 이동할 수가 있대. '그럼 너무 좋네. 돌려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던 인부도 있고 요건 이제 인부로 그려져 있지만 그냥 산책 중인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명, 5명
나는 과연 레버를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도 어떻게 선택할 건가요? 쌤이랑 윤리 시간에 아마 같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이것도 인적성 면접에 나왔었네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선생님이 그냥 추가로 설명해 주고 싶어서 넣은 내용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국영수,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이런 거 배우고 있죠. 이게 공통 과목이고요. 이제 내년부터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은 뭘까라고 궁금할 텐데요. 이거는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받는 것처럼 1, 2, 3, 4, 5, 6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배웠나, 뭐 성취도 A, B, C, 80점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대학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영한다면 A는 1등급, 뭐 B는 3등급 요런 식으로 반영하기도 해요. 아니면 가산점을 줘서 화학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화2를 들었으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요런 식으로 반영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찾아봤던 자료 중에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인문계열 친구들은 뭐 고전 읽기라든지 심화국어 아니면 뭐 실용수학,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그리고 뭐 고전과 윤리 막 이런 과목이 중요하다 등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멈춤해 놓고 나랑 관련된 과목은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 70% 이상인 과목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정말 원하는 진로 아니면 진학이랑 관련돼서 좀 더 심화돼서 배우고 싶은 내용이 뭘까? 윤리랑 관련돼서 심화된 게 고전과 윤리, 뭐 사문과 관련돼서 심화된 내용이 사회문제 탐구, 세계지리 뭐 아니면 한국지리랑 관련돼서 심화된 내용이 여행지리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나중에 내가 정말 내 진로랑 연결돼서 좀 재미있게 좀 적성과 맞게 진로와 맞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뭘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고 선택해 보도록 하세요. 이 과목은 아까 선생님 말했다시피 그 등급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 세특에 쓰이면 정말 좋을 과목으로 한번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선택하고 하는 게 많을 텐데요. 그래서 좀 도움될 만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줄게요. 커리어넷이라고 많이 들어가 봤을 텐데 요거 한번 검색해 봤나 모르겠네요. 여기 직업 정보 또는 학과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기 진로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검색을 합니다. 여기다 키워드를 검색해 주세요. 딱 검색해도 되고요. 핸드폰으로도 되고 어플로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으로도 돼요. 여기 예를 들어 간호학과 이렇게 딱 검색하면 내가 관련되어 있는 이 과랑 관련해서 그 추천하는 선택 과목이 쭈루룩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선택하는 데 좀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한테 윤리 과목 그리고 그 외 선택하는 거랑 관련된 설명을 해줬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 5층에 있고요. 4층에 권혜창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 교과서도 구경해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 윤리 선택하는 친구들 같이 재밌게 수업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1학년 고민 많은 시기인데 좋은 선택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 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